나는 발자국과 존재감을 숨긴 채 조용히 거실로 다가간다. 나에게 유산이 없었다면 그런 어린 신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평범하고 흥미로운 돈이 별로 없고 이웃에게 자랑도 못하는 아내인데 돈이면 다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봐. 인내심을 가져라. 그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욕하셨습니다.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이 보이자 숨이 막혔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손뼉을 치며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에게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고 곧바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군요. 그렇죠. 제 이름은 나오코이고 28세의 아르바이트 주부입니다. 클럽 동료의 권유로 이루어진 단체 데이트에서 남편 다이스케를 만났고 좋은 인연으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아버지의 누나인 나오코 이모에게 맡겨져 자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미혼이셨는데 회사에서 성공한 경영자셨고 저는 그분은 저를 세심한 배려와 엄격함, 온유함,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첫 월급을 받으면 고마움의 표시로 이모님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랬어요. 이모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몸 전체에 전이가 된 상태였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 단기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모가 뭔가 알고 있었나 봐요. 회사는 신뢰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었다. 그리고 작년에 이모가 비싸게 받았어요. 장례식에는 이모 회사의 부하 직원과 법률 고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랬다. 나오코. 괜찮아. 좀 쉬자. 고마워요. 다이스케 하나뿐인 친척을 잃고 우울할 때 나를 격려해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 그 사람은 그 후에도 나를 지지해 주었어요. 다이스케는 정말 친절해요. 나는 이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다. 그 후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했고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내 아이가 나와 결혼하러 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말하며 나에게 차를 제공합니다. 시어머니를 여러 번 만났는데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에도 우리 집에 오셨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집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님이 많이 뵙고 계시고 저를 키워주신 이모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께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별 불만 없이 힘들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나오코, 우리 엄마가 유일한 사람이고 내가 직장에 들어간 이후로 나는 혼자였다. 나는 살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에 넘어져서 발을 다쳐서 벌써 한 해가 잘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괜찮다면 결혼 후에도 엄마가 아이와 함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제안에 잠시 머뭇거렸다. 둘만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었고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싶었다. 그럴지 궁금합니다. 집안일은 내가 할게. 귀하의 자녀는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매우 친절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나는 그와 함께 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일로 바쁘지만 시어머니는 싫은 표정을 지으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는 집안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집에 오면 저녁까지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최근 들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집을 조금 더 크게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존재감을 숨긴 채 조용히 거실로 다가간다. 나에게 유산이 없었다면 그런 어린 신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평범하고 흥미로운 돈이 별로 없고 이웃에게 자랑도 못하는 아내인데 돈이면 다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봐. 인내심을 가져라. 그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안을 들여다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한 사람이 보였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미모가 돈이 꽤 많은 것 같으니 좀 가져가세요. 고급 주거지역에 집을 구입하고 상속 재산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그 사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웃었다. 분명히 그들은 내가 상속받은 유산의 등을 돌리도록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손뼉을 치며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입니다. 쇼코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실제로 내 동급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고 곧바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구하다. 시어머니와 이모님이 어떤 연락을 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모님이 화려한 분이시고 시어머니는 상류층 마돈나 출신이에요. 하지만 쇼코는 반장이었고 항상 나에게 잔소리를 했다. 누군가에게 청소를 강요하다 만지지 말라고, 마키하라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담백하고 거만하게 말하면서도 너무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 오른쪽 나는 그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나는 인기가 있었고 쇼코는 한동안 그림자 속에 살게 되었다. 그게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시어머니는 답답해서 입술을 깨물었다. 20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이모는 수수하고 마른 편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회사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모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벌을 받아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이모를 질투했을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데려왔어요. 이모랑 좀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글자는 똑같습니다. 기대도 안 해서 같은 반 친구를 찾아보니 그 사람 이름이더군요. 하지만 교환하기 전에 이모가 개입했기 때문에 상속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t is said that he plotted to do it. 부상도 나의 동정심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유산을 알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나오코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성이었을 때 한 번 방에 갔을 때 나는 나오코의 청문회를 보았다. 그러다가 엄청난 양의 유산이 나에게 옮겨졌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나는 그들이 웃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분노가 커졌습니다.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내 유산을 인정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친절했던 유이였다. 그녀가 결혼하고 집안일을 하는 이유는 모두 유산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라보다 더블 100, 아니요, 2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딱 맞는 부동산을 찾았고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고급 주택가에 있는 집이라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사 당일은 일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해야 해서 아침에만 나갈 수 있었어요. 였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소지품은 모두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에 들어가 보니 새집 열쇠와 값비싼 가구, 남편과 시어머니의 소지품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다. 그리고 다 됐다는 듯 바닥에는 이혼 서류가 홀로 놓여 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이게 뭔가요? 새집이 생겼어요. 나에겐 정말 나쁜 아내가 있다. 그 아이를 못 쓰게 되면 못 쓰게 되거든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의식적으로 호흡 나는 숨어서 듣는다. 나는 울음이라는 유산을 많이 받았으니 그것을 쫓아낼 필요는 없다. 오른쪽 집안일도 대부분 내가 한다. 그 아이 셔츠 다림질까지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그 아이의 유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는 나를 말하는 것 같다. 시어머니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카시는 시어머니의 말투에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으시며 집안일도 잘 하십니다. 그가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톤은 처음 들어보네요. 당신의 어머니는 나는 나쁜 아내야. 나는 당신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출산 후 나는 이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다. 그리고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에 관해 상담할 때마다 까다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 결국 나중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면 방이 더 많은 것이 낫습니다. 거실도 넓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무장의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집 내부는 적당히 넓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판톨린과 카운터 주방을 원하기 때문에 신이 납니다. 그는 수레와 집에 관해 제안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네요. 나는 이모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산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곤란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늘면서 치안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주변은 안전하고 안전해요. 그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지도에 표시한 곳은 고급 주택가였다. 여기가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괜찮나요? 나는 겸손하게 내 의견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 치안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는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당신도 직장에서 느린 하루를 보내고 있으므로 안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동의했다. 나는 내 가족을 보호하고 싶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결국 상당히 비싼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쉬는 날인데도 출근했어요. 그런데 오후부터 열이 오르고 현기증이 나기 시작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 나에겐 나쁜 아내가 있다. 그 아이를 못 쓰게 되면 못 쓰게 되거든요.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듣고 본능적으로 입구에 서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았으니 신곡이 나올 때 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대부분의 카주 작업도 수행합니다. 그 아이의 셔츠도 다려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나는 그 아이의 유산을 살리기 위해 참는 것뿐이다. 무엇? 아무래도 그 여자는 나를 말하는 것 같다. 시어머니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모의 입술을 학비로 쓸 것이다. 나의 시어머니는 대개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으십니다. 카주조차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런 톤은 처음 들어보네요. 어머니는 나는 아내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그녀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출산 후 이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말을 했더니 남편 제크와 시어머니가 초조해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이리로 오세요. 때릴 테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 눈에는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이혼 소송을 했다고 말하자 그들은 더욱 화를 냈다. 이상한 상황을 목격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에 사이렌이 울렸다. 들었다고 생각한 순간 전화로 경찰이 데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날 석방됐지만 전 남편의 수입으로 집세와 빚을 갚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나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작고 값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낡은 집을 팔았더니 주차장이 되어버려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후 내 현주소를 모르는 전 남편이 회사로 편지를 보냈다. 여기 있어요. 내용은 부리는 부부였으니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주고 부부 빚을 탕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오코도 상환 게임을 갖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괜찮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일을 이모 회사에서 일본 고전 변호사로 일했던 변호사 모치즈키에게 맡기겠습니다. 내가 해냈어. 두 사람을 만나러 간 변호사에 따르면 대화 도중 전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쳐다봤다 큰 소리로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는 자신의 결혼 전 이름을 패자라고 부르는 전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그들은 급부였습니다. 당시 80kg이었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으니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시절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일본 고전 변호사로서 이모에게는 좋은 파트너였지만 전 시어머니는 이모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괴롭힌다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짓뭉개버릴 것이다. 변호사는 전 시어머니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하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총력을 가하고 있다. 아내는 혼전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이스케 씨는 결혼 직전에 의사와 상담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전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게다가 전 시어머니께는 당신과 달리
자신의 노력으로 멘토를 세워주신 분이셨다는 증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나는 당신이 당신처럼 조용히 남편을 속이는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전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내려다만 바라보았다. 칼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전 남편은 빚에 눌려 신작을 보러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그의 친구는 그들도 버려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양육비를 줬던 전 계부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차갑게 밀어내며 집요하게 굴었다. 분명히 경찰이 호출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빌리기 위해 동료를 스토킹했다면 마땅히 혼났어야 할 부서, 이 사실이 그에게 알려졌고 결국 그는 자진사임했다. 분명히 그녀는 전 계모와 함께 소소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웃들은 싸움 때문에 매일 경찰에 신고한다.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서 동거밖에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사온 물건들도 감당이 안 되네요. 팔아도 빚은 없어지지 않았다. 유산을 포기하지 못한 두 사람은 회사에 들이닥쳤지만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다. 그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사가 접근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힘들었다. 저는 땅을 팔고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무래도 이모처럼 식감이 좋았고 FP 자격을 취득한 후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배웠습니다. 재무설계사로 이직한 이후로 일이 너무 즐거워서 당분간은 결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내 생각이다. 그녀는 일을 즐기고 있는 아키코와 꼭 닮았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는데 아키코의 격려 덕분에 제가 변했어요. 토니,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지쳤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을 때 내 목소리를 듣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계모로 변합니다. 미안해, 나오코. 당신이 꼭 상인과 똑같아서 정말 싫어요. 그랬다. 집은 이미 팔렸으니 무단 침입으로 체포되고 싶지 않다면 그냥 가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게 다야. 나는 깜짝 놀랐지만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럼 빨리 떠나야겠습니다. 나는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껐다. 다음날 스마트폰을 켜보니 이렇게 많은 전화가 걸려와 깜짝 놀랐다. 전원을 켠 순간 또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니 남편이었다. 왜 집에 없나요? 목소리로 보아 남편은 피곤한 것 같았다. 집이 팔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이미 잊어버렸다.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새 집은 뭐죠? 그녀의 남편은 전화로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제로 새 집의 주소는 고급 주거지역의 주택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고 고층 아파트입니다. 숲 그늘에 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남편 뒤에서 시어머니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숙소입니다. 나는 결국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어제도 놀란 척하더니 전화를 끊은 뒤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는 웃고 있었다. 원래 준비했던 고급 아파트에 너무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부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의 통장을 봤을 때 수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새 집에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 뒤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잃은 수천만 달러는 고급 주택가에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즉, 밀기울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제가 소유하고 있어서 집주인인 제가 집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이스케의 월급으로 지불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로 무슨 뜻인지 묻는다. 사실 남편 월 수입이 저보다 적거든요.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전 양아버지가 나에게 큰 액수의 양육비를 특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놀랐다. 성인이 된 뒤 양육비는 중단됐지만 남편이 돈을 주기로 했다. 입사 후에도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았고 결혼 전부터 빚을 지고 있었다. 아내를 공공수입으로 잡았다고 친구들과 크게 웃고 있는 듯 했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을 혼냈다. 두 목소리가 들리지만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혼 사유는 어머니의 외도였죠. 다이스케 당신은 하우스보이로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도 벗어날 수 있다고 들었죠. 나는 그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다른